답지 뒤로 넘기시고 지금 오늘 본 이 모의고사는 사실은 점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낸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해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받아보시고 그거 나중에 그걸로 풀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답 한번 매겨보십시오. 나중에 결과지는 나오겠지만 자, 미리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번에 4, 2번에 3, 3번에 3, 4번에 1, 5번에 2, 6번에 2, 7번에 4,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3, 11번에 3, 12번에 2, 13번에 3,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1, 17번에 3, 18번에 2, 19번에 2, 20번에 4. 자, 매겨보십시오. 점수를. 자, 매겠습니까? 그 점수를 한번 적어두십시오. 옆에. 적어두시고 다시 제가 또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걸 흰광펜으로 한번 체크해보시겠습니까? 흰광펜. 일단 원점수는 적었죠. 원점수 적으시고 자, 흰광펜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1번. 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것은 흰광펜으로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1번. 그리고 3번. 자, 지금 1번은 띄어쓰기죠. 언어적인 이야기입니다. 3번도 언어조죠. 됐죠? 문법 배웠죠? 자, 그리고 4번. 4번도 언어조 맞춤법. 문활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5번. 5번 한자성어죠. 한자성도 우리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5번요. 그리고 뒤에 8번, 9번, 문활적 요소입니다. 10번, 역시 표준 발음이죠. 문활적 요소입니다. 우리 그 기본수를 통해서 배웠죠. 됐고 11번 한자성어이죠. 그리고 12번 이시 맞춤법으로서 문활적 요소이죠. 우리나라 교재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12번은. 자, 그리고 13번 그건 어느 문제이죠? 우리 기본수를 통해 봤습니다. 13번 그리고 16번 맞춤법으로 이시 문활적 요소이죠. 됐네요. 요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 칠판에 적었던 요 내용을 다 맞췄다 가정하고 점수 다시 한번 매겨보십시오. 칠판에 적은 이 문제들 있죠. 요 문제를 다 맞췄다 가정하고 점수를 다시 한번 매겨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뭐 처음에 원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지금 칠판에 적힌 이거 있죠. 요걸 다 맞췄을 때 지금 요까지 해서 다 맞췄다 가정했을 때 90점 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드네요. 들어보십시오. 미안한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는 90점이 안 되는데 저걸 다 맞췄을 때 90점 넣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들죠?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90점 맞출 수 있는 사람인데 저분의 실수가 있어서 못 맞힌 것입니다. 됐죠? 지금 말씀드렸죠? 국어에서 좀 의미 있는 점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 맞아도 85점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85점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는 떨어지는 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세 과목 있죠. 국어, 국사, 영어 260점이었거든요.
합격을 한 사람의 최저 점수가 그러니까 26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과목이. 그러면 자, 이 세 과목이 260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영어입니다. 국어 90점, 요 90점, 요 80점. 한 몇 점입니까? 180점이죠? 그러면 260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수가 쉽나 이 말이겠죠? 이것은 이제 한두 개 실수가 있으면 이것은 만회를 해줘야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있죠. 작년도 문제 좀 쉬워가지고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도 점수를 맞아줘야 되거든요. 국어는. 진짜 실수가 있더라도 85점 그 이하는 안 돼요. 어차피 80점 먹고 떨어지나 60점 먹고 떨어지나 똑같죠? 우리는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점수는 별로 의미 없는 점수예요. 80점 그 의미 없는 점수인 것입니다. 최소한 합격 컷을 넘길 수 있는 점수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85점 진짜 못 맞아도 85점 아니면 90점 이상 맞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런 문제를 맞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칠판에 생긴 저 문제 있죠. 저런 문제를 잘 관리해서도 넘길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저 체크하지 않은 것들, 2번 문제 같은 것들. 물론 2번도 우리 교과서를 통해, 우리 기본서를 통해 배웁니다. 요 기본서를 통해서 요 문제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 오른쪽 6번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아니면 7번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7판에 없던 저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겨서 14번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14번, 15번 같은 문제 있죠? 지금 칠판에 찍지 않은 것입니다. 자, 뒤에 17번 같은 것들, 18번 같은 것들, 19번, 20번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맞췄어도, 이것을 맞췄어도 90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문제라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써 어떻게 넣을 줄 알고 그런 지문을 잡아가지고 주제 찾기 문제, 제목 만들기 문제 연습하시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근데 혼자 긴지로 공부할 때 주로 하는 공부는 뭡니까? 암기죠? 암기죠? 국어는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런 묻겠습니다. 19번, 20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20번 문제 맞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지문 공부했습니까, 이거? 어디 봤던 지문입니까? 못 봤죠? 그럼 맞췄지 않습니까? 19번 맞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19번 내려보십시오. 지금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맞추지 않습니까? 국어는 사실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독해가 가능한 과목에서 읽고 해석만 해도 문제 맞힐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왼쪽 18번 마찬가지, 17번 마찬가지. 어디 봤던 지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그것은 공부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것이고요.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히고 공부 안 하면 무조건 틀리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17번, 18번, 19번, 20번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이 수업을 통해서 해드릴 것이고요.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암기는 여러분 제가 대신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칠판에 시킨 이것들 있죠? 이것은 거의 다 암기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가능한 공부가 어떤 공부입니까? 칠판에 시킨 저런 문제 형태에 대한 공부 아니겠습니까? 맞죠? 혼자 할 때 가능한 공부는 암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정 부분 암기할 부분은요. 암기하시라고요. 국어는 사실은 암기 과목이 아닌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국어도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칠판에 찍은 저런 것들 저 암기 맞출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저 부분만 잘 관리해도 제 경험상 항상 85점 이상 한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본문이 근데 저런 분의 실수가 있으니까 그 점수 유지가 힘들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부도 저 공부일 것이고 또 제 경험상 저런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해도 어떤 시험, 어떤 난도의 시험이라도 점수가 항상 일정 부분 높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 이 말씀이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또 여러분들이 또 혼자 공부할 때 가능한 공부 저 공부예요. 됐죠? 그래서 언어 파트라든지 맞춤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4대 의무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은 언어 특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들으시라고 했죠. 유행관 공무원 수험 준비 과정에서 그런 자기만의 언어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책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책을 위해서라도 어느 특강은 들어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체계를 밟아서 높임법대로, 띄어쓰기대로, 맞춤법대로, 됐죠?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국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공부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기본서. 이런 기본서에는 이런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나머지 지금 칠판에 적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 형태까지 풀 수 있는 요령 같은 것을 이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지금 우리 기본만 하고 있죠. 나 사실 기본만 가지고는 이야기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 뒤에는 꼭 20를 거치십시오. 어떠한 과목이든 반드시 20를 꼭 거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있던 그 기본서에 대한 필기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20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기본서 있죠. 요 기본서를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쓰니까 일단 일정 부분 필기는 돼 있죠. 그러나 아직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요거 수업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거치고 나면 반드시 이걸 들으라. 근데 이 과정 듣고 나서 다시 이걸 들으면 몰라도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지는 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듣고 나서 반드시 들으시고요. 이거 듣고 나서 혹시 필요하면 다시 이걸 듣든지. 물론 그 투인투이 발언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 동상을 통해서 듣는 것이 투인투가 훨씬 낫겠지만 전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요. 다시 이 부분을 듣고 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이해가 돼도 이 수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거쳤으면 반드시 꼭 한두 번은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언어예요. 언어는 여러 쌤이 여러 식으로 하지만 저는 문활 이 이름으로 언어 특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만 잘 정리되면요. 항상 고루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됐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국가직 문제였습니다. 됐죠?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따지면 참 쉽습니다. 됐죠?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들 공부할 범위는 내가 분명히 정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기본서하고 하고 있는 기본서가 어느 특강 있지 않습니까? 저 범위를 정해드렸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어는요, 공부하려 들면요, 끝이 없습니다. 범위가 무한정이거든요.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범위는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기본서, 우리 기본서 가지고 있는 기본서, 이 기본서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하면서 줄여드릴게요. 어느 파트는 거의 줄일 것이 없어서 내가 다 봐라 그랬지만 우리 지금 비문을 읽기 편은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여드리겠습니다. 2권, 1권보다 더 두껍죠. 2권은. 더 두꺼운데 2권은 더 많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을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공부의 범위는 확실히 정해드리겠습니다. 기본사가 언어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려다 범위다 생각하시고 그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공부해도 안 되고요. 안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잊어보십시오. 그런 것은요. 개인적으로 가능한 공부. 칠판에 시킨 이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서 이런 식의 내가 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잘하면 항상 고루 점수를 잘 높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나중에 우리가 2월달 수업 끝날 때 다시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기말고사 때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는 참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범위가 한정없지만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국어 공부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작년도 국가직을 통해서 문제 출제 추이라든지 점수 관리 요령을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들어올까요? 가서 몰라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상 칠판에 시킨 저런 문제 형태만 잘 잡으면 되는데 저는 쌤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 칠판에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 있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90분 이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상 여러분들 가능한 공부는 적을 갖고요. 저것만 잘 관리하시면 되고 또 어떤 시비는 적에 대한 출제 비중이 50% 이상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됐죠? 점수 관리를 저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필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문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382페이지 제2장 쓰기편 들어갑니다. 들어보십시오. 본격적인 설명 좀 이따 하기라고 일단 맛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쓰기편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쓰는 쓰기편은 말로 그대로 쓰기인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이 거의 쓰기편에서 비문화 읽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쓰기지만 사실은 읽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절 쓰기의 기초 있죠. 버리십시오. 욕심 나면 오른쪽 직구하기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한번 풀어두시고요. 384페이지 제2절 장문 있죠. 장문 봅니다. 여기서 이제 쓰기에 대한 얘기죠. 밑에 일단 장문의 절차 보십시오. 네, 체크를 안 그랬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하겠죠.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알맞은 재료를 수집하고 선택을 하겠죠. 끝나면 대충 어떻게 쓸 것인가 개요를 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지필, 글을 쓰겠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어떻게 썼나, 잘 썼나 하면 다듬 뭐겠죠? 퇴고죠. 보통 공무원 시험은 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2번 절차에 따른 증거에서 1번 주제 설정 및 주제문 작성의 유의점, 주제에 관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밑에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직구하기 오른쪽 1번, 2번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시험 환경에서 직구하기 1번, 2번 같은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않고 실제 우리 시험은 3번 이하,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처럼 지문을 주고 요지, 주제, 제목 정하기, 궁극적 의도 뭐 이런 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 그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필요하면 384페이지 있죠. 384페이지 그 점에 아무데나 한번 적어 두시겠습니까? 네, 본격적인 설명 좀 쉬었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일단 대충 말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적는 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지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우선 주제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가 정해지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료 같은 것을 이제 수집하거나 선택을 하겠죠. 대충 되면 글의 설계도인 개요표를 작성합니다. 개요표를 작성 나서 실제 글의 설계도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지필, 글을 씁니다. 쓰고 잘 썼나 못 썼나 하면 다듬기, 퇴고를 하겠죠. 한데 보통 우리 공무원 시험은 요 주제 파트에서 참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묻는 문제의 형태가 뭐 제목 정하기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 아니면 요지, 아니면 궁극적 의도, 중심 내용, 됐죠? 뭐 이런 것들요. 이런 등의 형태로 묻죠. 사실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주제 관련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이제 기타로 내용의 일치 문제 같은 것도 있어 묻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은 거의 이쪽 파트에서 문제 나옵니다. 이쪽 파트. 근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제가 교재 가정을 해놨지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개요표 있죠?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실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지필 있죠, 지필. 요 지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단락입니다. 지금 조금 추상적이지만 한번 적어 두십시오. 단락의 통일성. 뭐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적어 두십시오. 두 번째, 설명 방식. 설명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순서 배열. 단락, 순서 배열. 됐죠? 이런 등으로 이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퇴고는 뭐 현실적으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이 퇴고는 사실은 문활적인 내용만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데, 그래서 잠깐 맛을 좀 보면 페이지 404쪽 한번 보십시오.
404쪽에 1번, 2번, 3번, 뒷페이지 4번, 5번, 6번까지 전부 다 이게 고쳐쓰기 퇴고 문제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문활적인 내용만 돼 있으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이런 식의 문제 형태로 잘 안 주고 그냥 맞춤법대로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대로 좋은 문장은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식별 문제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내는 것이 일반 공무원 스타일인데 우리 교재에 있는 퇴고 요 문제의 형태는 그 모든 복합적인 지식을 동시에 한 문제로 묻는 것이 퇴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4번 보시면 4번에 1번 보기 보시면 이거 뭐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식별 문제 아닙니까? 2번 보기도 대충 보시니까 뭐 그런 내용이겠죠. 또 3번은 잘 묻지도 않는 뭐 접속어에 대한 문제고, 그죠? 4번, 5번도 바로 어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문활적 요소만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문제 형태로는 잘 안 나오고 이제 공무원 시험은 그냥 아예 막 깔끔하게 맞춤품대로 띄어쓰기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묻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꼽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문을 이용해서 문제 낼 때 거기서 주로 내는 문제는 바로 요 형태와 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도 요 형태와 요 형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그걸 제가 요령을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 칠판에 있는 것을 지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수업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1단계를 내 칠판에 적었다 아닙니까? 그 문제 좀 쉬면서 이런 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쉬었다가 수업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